조선의 국학이자 국시였던 성리학을 완성했고 높은 벼슬자리보다는 평생 학문에 전념해왔다.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업적을 남긴 대학자 퇴계이황. 존경받는 스승으로 시대의 현자로 알려졌던 퇴계이황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모가 숨어 있었다. 140여 번이 넘는 관직 임명, 그중 79번을 고사했던 선비. 스스로 지은 이름 퇴계처럼 평생 물러남을 희망하면서 살았던 이황은 57이 되던 해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고 후학을 양성하기로 결심했다. 고향 안동에 서당 자리를 마련한 이황은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만년의 기쁜 일이라고 말하며 서당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임금의 간곡한 청을 거절하지 못한 이황은 이듬해 다시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이황의 몸은 고향에서 한참 떨어진 한양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서당과 함께였다.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편지를 써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이끌었다. 도산서당은 말 그대로 이황이 지은 건축물이었다. 이황이 쓴 편지에는 건물의 방향은 물론 세세한 수치까지 남아 얼마나 꼼꼼하게 서당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 문 하나, 천장 한 켠, 마루 한 구석에서도 이황의 숨결을 읽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산서당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서당의 크기는 고작 3칸이 전부였다. 초가삼간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공간을 뜻하는 3칸 건물. 퇴계이황이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이토록 조촐한 건물이 완성된 까닭은 무엇일까? 도산서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대문. 쌀이가지를 얼기설기 엮어 낮게 선 문에는 그윽하고 곧다는 뜻의 유정문이란 이름이 붙었다. 유정문은 안과 바깥을 단절하는 다른 문들과는 다르다. 있는 듯 없는 듯 아담한 크기 덕분에 좁은 3칸짜리 서당 안에서도 탁 트인 세상을 볼 수 있다. 낮은 지붕, 짧은 처마도 마찬가지다. 서당의 다른 시설들도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 비록 3칸 집이지만 작은 공간을 활짝 열어 세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산서당이었다. 서당이 완성되자 이황은 곳곳에 이름을 붙였다. 앞마당 동쪽에 만든 연못의 이름은 정우당.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더럽혀지지 않는 군자의 고고한 삶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서당 근처의 작은 샘은 몽천이라 불렀다. 몽천은 개울물이 언젠가 바다에 이르듯 제자들을 수양시켜 큰 길로 이끌어야 하는 스승의 책임을 뜻한다. 정원에 대나무, 매화, 난초, 국화를 심어 절조 있는 친구들이라 부르곤 했다.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름을 지어주며 의미를 부여했던 이황. 유교가 윤리로서 세상을 교화시키듯 이황은 서당 주변을 유교적 이상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가장 단순한 3칸 건물이지만 각 칸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도산서당은 쓰임과 용도에 따라
변형과 자유로움을 주었다. 난방을 위한 부엌은 가장 좁고 공부하는 공간 마루는 가장 넓다. 변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루는 살평상을 달아 한 칸을 늘렸고 부엌은 뒤쪽으로 반 칸을 증축했다. 즉, 3칸 같은 4.5칸이 완성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도산서당은 엄연한 3칸 집이라는 점이다. 한 칸 늘어난 마루를 위한 지붕은 본체에 달려있는 임시 지붕일 뿐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칸이 임시로 변형된 것이지 4칸은 아니란 뜻이다. 마루도 그렇다. 임시로 느린 부분은 줄마루로 만들어져 뚜렷하게 구분된다. 가장 기본이 되는 3칸 집. 하지만 이왕에게 크기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3칸을 열어 우주를 담을 줄 알았으며 기본은 지키면서 필요에 따라 변하고 변화 속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자 이황이 남긴 책 속에 그가 깨우친 철학적 사유가 담겨 있다면 도산서당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생활까지 고려한 이황의 건축학개론이 담겨 있다.